안녕하세요. 사업하는 동네형 이서블입니다. 요즘 제일 핫한 서비스가 있습니다. 당근마켓. 아직 모르는 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중고거래를 하는데 그 집 근처에서 만나서 혹은 회사 근처에서 만나서 직거래를 하세요 라는 이런 컨셉으로 발달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. 대표님의 인터뷰를 몇 년 전 거를 다 꺼내보면 판교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가진 집단인 거죠. 카카오와 네이버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사내 게시판에서 혹은 이런 커뮤니티에서 서로 간에 신뢰성 있는 것들을 직거래를 하고 계속 이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원래 판교 마켓이었나? 판교 장터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확실되면서 당근마켓, 이름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. 당신 근처의 당근마켓. 사실 우리는 이 이전까지는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네이버에 있죠. 이 중고나라. 오늘도 중고나라는 평화롭습니다. 그래서 별명 여러 가지 있었죠. 중고딩나라. 중고나라는 워낙 사기가 많아가지고 중고나라 이꼴 사기 이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저는 중고나라 거래를 몇 번 해봤습니다만 직거래 이후에는 거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. 다들 당해봤어요. 저도 당해보고 당신도 당해보고 우리 MD도 당해봤던 그 중고나라 사기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, 택배 거래를 한다라고 하고 사진을 받아요. 그러면 안심을 하잖아요. 갖고 계신가요? 그러면 이제 이 사기꾼들도 발달해가지고 어디선가 구해와서 보내주든, 심지어 한 가지 정도의 상품은 구해가지고 찍어서 이걸 여러 명에게 파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. 같은 날 많이 팔면 되니까. 그러면은 돈이 쏠쏠하게 생기겠죠. 저도 이렇게 사기를 당했습니다. 문제는 사기를 당하고 나서 아차 싶어갖고 더치트 이런 사이트를 봐요. 보니까 이 전화번호 이미 많이 써먹은 전화번호였대. 아유, 이런 나쁜 놈, 이런 개, 이걸 삑 하고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.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면 한 달 정도 뒤면 관할 어디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하시라고. 근데 우리가 생업이 바쁘지 않습니까? 이 돈이 좀 크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서 이런저런 얘기와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잘 안 돼요.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어서 송파 경찰서에 가서 우리 박 형사님한테 이러이러한 진술과 중고나라 캡처한 거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다 제출했단 말이에요. 제출하면 어떻게 되느냐? 보통 잡혀요.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나랑 거래한 이 XXX를 잡았습니다. 그래서 합의하실 거냐 어쩌냐 이렇게 프로세스가 돌긴 도는데,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중고거래 하려고 얘한테 보내줬던 입금한 그 수십만 원, 그거 어떻게 찾을 건데? 그때는 이 사람 이미 탕진하고 없어요.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냐? 소위 말해서 빵에 가는 거죠. 빵에 가면 소액 사기 이런 걸로 6개월, 1년을 보통 살다 와요. 그럼 또 사기를 치고 또 사기를 치고, 이 사람 이렇게 살거든요. 결론은 뭐다? 수십만 원의 마이너스인 상처뿐.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, 이런 게 중고나라의 문제점이었던 거고, 그래서 이게 중고딩나라니 오늘도 중고나라는 평화롭습니다니 이렇게 됐던 거죠. 기존 이 중고거래의 문제는 뭐였다? 이 택배 거래에 있는 불확실성에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동질 커뮤니티화 시킨 게 당근마켓이라는 거죠. 우리는 지역 기반의 동질 커뮤니티가 예전에 있었어요. 기억하시나요? 요거 기억하시면 이제 아젠데, 교차로, 벼룩시장, 심지어 아직도 있습니다. 이런 시장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그동안에 그런 역할을 했는데, 이게 다 이제 모바일화 되면서 아무도 보지 않게 됐던 거죠. 그 시장에 대한 결핍과 근처에서 직거래를 하고 싶은 니즈, 혹은 동네에서 발생하는 플리마켓, 이런 것들이 잘 버무러져서 이 당근마켓이라는 것으로 탄생을 했다.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광고 시장은 연간 1조 원 시장 규모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. 약간 여담인데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, 이게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다 보니까 당근마켓은 마켓의 인덱스가 가능해요.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, 제가 애플워치 5 느와르 에르메스라는 거를 어제 당근마켓에서 판매를 했는데, 이게 사업의 아이디어로 보자면 애플워치가 비싸게 팔리는 구가 있어요.
강남구 서초구에서 비싸게 팔리죠. 그리고 애플워치를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구가 있어요. 이거를 서대문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이거 단순한 가정이니까 왜 우리 동네 무시하냐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, 서대문구에서 사서 강남구에 갖다 팔면 10만 원이나 20만 원쯤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중고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실제 데이터는 아니지만 요거 인덱싱이 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.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, 이건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이로 인한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, 근처에서 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부가적인 이익이 거래의 매너가 좋아집니다. 이거 당근마켓에서는 온도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내가 택배 거래를 할 때는 이런 거예요. 앞으로 평생 다시는 만나지도 않을 모를 그런 A씨랑 거래를 할 때는 최대한 사람이 이기적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, 우리 동네에서 어딘가 마주칠 수도 있고 나랑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 동창의 친구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랑 거래를 할 때는 내가 최대한 이기적이면 안 되는 거죠. 내가 파는 제품과 제품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 거고, 기왕이면 뭐라도 좀 더 주고 싶은 거고, 내가 파는 물건을 사간다는 건 어떤 확률로 보자면 나랑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좋아하는 물건이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취미를 공유하는 동네 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확률로, 이런 확률로 거래의 매너가 좋아지는 거죠. 이 신뢰관계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게 당근마켓의 커다란 매력이었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명이 그렇다면 여기 암이 좀 있는 거죠. 아까 제가 강남과 서대문구를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분들은 기분이 좀 나빴을 수도 있는데, 이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그렇지 않아도 편리한데 경제 문화적으로 중고 거래마저 그렇다면 이 비슷한 사람들이 자꾸 모여 살려고 하는 게 그렇지 않아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더 가속화가 된다는 거죠. 이게 뻔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어떤 카르텔이 좀 강해질 수도 있을 거고, 이 동네 사는 사람들과 저 동네 사는 사람들이 서로 가진 상식과 문화가 달라진다는 건 우리가 좀 더 경계해야 될 일은 또 맞거든요. 우리는 또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만 매너는 좋아야 되고, 이것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어 가야 질지는 또 다른 숙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. 약간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, 쿠팡이 최근에 당근마켓을 인수하겠다고 막 2조를 던졌대요. 이거는 뇌피셜 카더라 뭐가 짬뽕된 거라서 제가 확인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공연하게 쿠팡이 당근마켓에 2조를 질렀는데 당근마켓이 깠다더라. 당근마켓은 도대체 얼마를 받고 싶은 걸까? 뭐 이런 얘기는 막 돌고 있고,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중고나라 대체가 아니고 시장 밸류가 2조가 넘었다, 우리는 2조 가치를 넘게 주장하고 있다 라는 게 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미 크게 성공했고 앞으로도 성공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을 보여준 적도 없는데 이미 밸류에이션이 2조야. 여기서 수익 모델을 증명하는 순간 야 이렇게 가겠죠. 이 당근마켓의 성공에 올라타기 위한 비즈니스의 개척이 필요할 거예요. 우리한테는, 사업하고 있으신 당신 혹은 우리 김구매 김MD씨한테는, 혹은 저한테는. 이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혁신하는 비즈니스를 그렇게 자주 만들어낼 수도 없고, 이걸 만들어내는 영역은 굉장히 많은 행운과 용기가 필요해요. 근데 이런 게 등장했을 때 잽싸게 올라타는 건 그렇게 많은 용기와 행운이라기보다는 기민함과 귀찮음을 넘는 용기, 요 정도. 그러니까 부지런함과 촉이 좋으면 된다는 소리예요. 여기에 올라탈 수 있는 건 지역 기반의 상품이건 그것이 어떤 커뮤니티 상품이건 상관이 없다. 빠르게 당근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거나 당근마켓에서 광고를 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만한 어떤 업종을 선택하셔서 들어가라. 이건 배달 시장이 처음 열리던 때의 논리와 같죠.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, 또 하나의 관점은 중고 상품이 많이 거래되면 새 상품이 덜 팔릴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이건 자동차 시장에서 증명이 됐고요. 중고 상품이 거래가 잘 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중고 가격이 방어가 잘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 컵을 2만 원에 사와서 1년 뒤에 만 원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2만 원짜리 컵을 산 게 아니라 컵의 사용권을 만 원 주고 산 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컵을 살 때 2만 원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컵을 한 1년 쓰면 질릴 것 같은데 만 원 정도를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
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. 손실금액의 차이로만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. 여태까지 그렇게 쓸 수 있는 제품은 거의 자동차나 아주 큰 생산 장비, 건설 장비 이런 것들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소비재, 모든 소비재가 새 상품의 가격과 중고 상품의 신뢰성 있는 가격이 만들어진다면 이거의 가치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스펜딩이라는 개념이 바뀌게 되면 새 상품을 더 잘 팔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뭐다? 중고 가격에 방어가 잘 되는 새 상품을 팔면 판매하기가 2배, 3배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. 어쨌든 우리는 당근마켓에서 성장해서 당근마켓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하든지 잘 팔리는 어떤 물건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든지 아니면 중고 가격의 방어가 잘 되는 새 상품에 대한 비즈니스를 개척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. 오늘도 이서블 채널 구독하시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를 하시면 당신에게도 길이 열릴 겁니다. 감사합니다.